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이 한꺼번에 주총을 여는 이른바 슈퍼주총대회인데요. 특별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눈길이 갑니다. 증권팀 김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들이 좀 주총 관심인가요? 오늘 사실 497개 기업이 주총을 하는 예. 슈퍼주총데이, 거의 주총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그리고 현대상선에 오늘 주총이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M&A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조금 관심들이 더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M&A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신일산업, 우노앤컴퍼니, 그리고 KT 계열사인 KTCS 등 이런 업체들의 이제 주총이 상당히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자, 신일산업부터 볼까요? 이제 네. 주주총회 장소를 놓고도 좀 실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총이 그럼 오늘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됐나요? 끝났나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아침 9시에 신일산업 주총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M&A 이슈가 있다 보니까 표 대결도 있고 그 표에 무효표가 있다 없다 싸움도 분분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좀 오래 끌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주총 장소가 발표되면서 주총 장소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주총 장소가 그 고속도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자신들의 어떤 협력사의 공장의 예.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일산업이 호텔이나 리조트를 빌려서 주총을 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장소에서 주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주주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회사의 하나의 방침이 아니었느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도 가고는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신일산업 어쨌든 주총은 열렸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500여 명 정도의 주주들이 이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영권 향방에 대해서 주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신일산업 주총 현장에 나갔습니다. 취재기자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현장을 보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김종학 기자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종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신일산업 주주총회가 사실상 현 경영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일산업 측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공인노무사 황기남 씨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황 씨 측은 임기 중 M&A를 실직한 대표이사, 일반이사에게 퇴직 보상금을 지불하는 황금 낙하산 정관을 삭제하고 이사수를 최대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했지만 회사 측의 강경 대응에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되면서 황기남 씨와 우호 세력인 이혁기, 정재영 씨 등의 사내이사 진입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신일산업은 주주들의 반발에도 안건 표결 과정에서 황기남 씨 측을 지지한 소액주주 1,300만 주가량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해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신일산업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주주총회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일산업 하도급 업체 공장으로 비포장 도로로 연결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열린 데다 신일산업이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일부 주주들에게만 보내면서 참석률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회사 측이 공장 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500명가량의 주주들이 참석했으며 의결권이 있는 지분 5천여만 주 가운데 약 64%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측과 황기남 씨 측은 소액주주 15명의 위임장을 중복해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주주총회가 예정보다 1시간 2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선풍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신일산업은 개인 투자자 황기남 씨가 우호 지분을 포함해 11.27%를 확보하고 지난달 18일 수원지법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일절 배당을 하지 않았던 신일산업 경영진은 적대적 M&A 논란이 일자 그동안의 결손금 등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주주 배당이 가능해진다며 뒤늦게 소액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신일산업 주가는 적대적 M&A 가능성에 한때 13.6% 급등했지만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이 시각 현재 어제보다 4.72% 내린 1,8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산업 주주총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현장에 김종학 기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부결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일단 앞서 기자의 내용에서 들으신 것처럼 네. 그 황기남 씨 측, 그러니까 경영진의 대응에서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황기남 씨 측이 확보한 개인 주주들,
기타 개인주들의 지분의 사실상 그 의결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 1,3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회사 측의 안건대로 모두가 통과가 되고 그 황기남 씨 측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안건들은 다 부결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적대적 M&A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신일산업은 현재 경영진인 김영 회장 측 지분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적대적 M&A 시도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미 황금 낙하산 제도를 회사 정관안에 넣어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황기남 씨 측이 이 황금 낙하산 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에서 빼자라는 내용을 이번 안건에 넣어놨었고 자신들이 이사진에 진입하기 위한 것도 부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신일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선풍기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55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1959년에 고 김덕현 회장이 설립한 국내 대표적인 선풍기 제조 회사고 최근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우량한 회사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이 이제 지분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아들의 지분이 8.4% 정도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다라고 하면 전체 지분이 9.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분이 좀 워낙 낮군요. 예. 네. 증자나 BW 같은 것들을 발행하면서 아무래도 지분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경영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높아졌고 적대적 M&A에 노출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황기남 씨와 그 외에 일명이 지난 17일 신일산업 지분 11.27%를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적대적 M&A 사안으로 이 회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주목할 경영권 관련해서 주목할 분쟁이 있는 것들이나 주청이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앞서 이제 두 기업을 제가 더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노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KT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TCS는 주총이 1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었는데요.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뭐 이슈가 바뀌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아직 공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KT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화를 통해서 주총이 끝났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요. KT의 고객응대 자회사인 KTCS가 소액주주와 외국계 주주들의 어떤 반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년째 이제 주총마다 이런 그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는 회사 측이 올린 감사위원회 설치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소액주주와 외국계가 반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SC 펀더멘탈 등 기관들이 내놓은 감사 선인안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회사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가 되고 SC 펀더멘탈 등 기관이 내놓은 감사 선인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안이 모두 통과되고 소액주주라든지 외국계가 요구했던 것들은 전부 부결이 됐다. 그러니까 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KTCS는 KT 측이 17% 정도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대주주로 있고요. SC 펀더멘털은 사실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주 제한을 할 당시에 외국계 등 다른 다수의 지분을 확보해서 17% 이상이 넘는 지분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주주 제한 이후에 주총 날까지 여기로 그 합류했던 외국계 지분 등 다수가 KT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표대결에서는 KT, 그러니까 대주주의 승리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노앤 컴퍼니는 2시에 주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겠네요. 가발 원사 제조업체인 우노앤 컴퍼니는 단순 투자자였던 재미교포 사업가 김승호 씨가 최근 지분율을 늘리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요. 김승호 씨는 올 들어서만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보통주 22만 1,501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분율은 8.54%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4%에서 현재 10.26%까지 높아져 있고요. 이 10.26%라고 하면 현재 그 대표이사인 김종천 대표의 지분 10.08%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이제 김승호 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유진구 씨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오늘 주총에 참가를 하게 돼 있고요. 오늘 주총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됐었는데 제가 이 대리인인 유진구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지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한다거나 관여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경영 참여에 대한 공시 투자 목적을 바꾼 이유는 김성호 대표님이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우노가 나중에 마케팅을 하거나 그쪽에서 연결했을 때 혹시 도움이 줄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단 경영 참여 공시도 한 거지, 이게 어떤 M&A 목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형태의 목적 때문에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해서 과연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대화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총장에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통화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김승호 씨가 적대적 M&A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대리인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총장에서 큰 이슈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이제 주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만은요. 그리고 또 이 김승호 씨는 그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 참여를 선언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번 주총에 새로운 안건을 요구한다든지 이사진에 참여한다든지 자신의 인사를 넣겠다든지 이런 안건을 하나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노앤 컴퍼니가 미국 사업을 할 때 자신과 같이 협력하면서 하겠다는 의사로 경영권 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몇몇 기업들의 주주총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시끄러울 것 같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KTCS도 지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표대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노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승호 씨가 앞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딱히 적대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근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걸려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총장 선정부터 시작해서 주총장이 들어가는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송으로 조금 번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총에서 결정난 사안 자체를 주총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게 아마도 황기남 씨 측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기남 씨가 확보했다라고 한 개인 주주들 1,000만 주 이상, 약 1,300만 주가 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끝까지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신일산업은 주총은 다행히 그 회사 측의 안건으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된 시끄러움이 좀 내부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진단 증권팀 김치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